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현 상무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들어가지고 일단 저희 가제트 AI라고 제가 예전에 이제 포커스 어원에서 같이 일했던 양찬수 대표님이 세운 어떤 AI 회사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양찬수 대표님이랑 저랑은 해커스 어원이라는 곳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네, B2B 사업부에서 같이 일을 했고, 요거는 이제 마케팅 쪽 일을 했고, 저는 개발 쪽 일을 했는데, 그때 성과를 엄청나게 잘 냈어요. 그때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게 성공하실 거라고 알아봤고, 여기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와가지고, 근데 참 격세지감이 좀 느껴지면서, 여튼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세미나가 기대되고, 양찬수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오늘 세미나는 이제 가제트 AI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가제트 AI를 실제 이제 구축했던 이제 멤버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양찬수고요.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해커스 교육회사, 또 금융권 쪽에 금융 서비스 기획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신세계 INC랑 SD닷컴이라는 회사 이제 결제 서비스 기획을 해서 총 회사 경력만 15년 정도 되고, 최근 작년에 위노보스라는 AI 법인을 세워서 지금 가제트 AI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저랑 같이 함께했던 제 옆자리에 계신 원재원 대표고요. 원재원 대표는 이제 결제 쪽에 많은 이제 회사 경력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인포뱅크라든가 신세계 INC, 최근에는 이제 드림솔루텍이라는 IT 회사의 법인 대표이사를 했었고, 현재는 이제 저와 함께 위노보스의 공동 대표로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챕터 1, 2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오늘 이제 박상무님께서 B2C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이제 교육 쪽에 많이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딱딱한 얘기보다 저희가 어떻게 가제트 AI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면서 그 안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는 방향으로 해서 챕터 2에 좀 중점을 뒀고요. 크게 간단하게만 이제 가제트 AI에 대한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고, 챕터 2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위노보스라는 회사고요. 2023년 5년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시간을 좀 절약해주고, 이러한 모토로 해서 AI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토는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회사를 임하고 있고요. 근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위노보스라고 보스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스가 없다는. 이거 패치하셨군요. 이게 네, 제가 이 법인명은 제가 정했는데,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커스텀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대표가 없는 회사야. 우리도 똑같은 소비자일 뿐이다.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보자라는 의미로 위노보스라고 법인 회사명을 정했습니다. 저희는 23년 5월에 설립을 했고, 23년 8월에 초기 베타로 오픈을 했고요. 12월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쭉 올해 추가했던 기능들은 많습니다. 기본적인 생성 AI에 대한 기능 플러스 키워드에 대한 기능들, 그리고 전자책을 판매하는 거, 그리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연내까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자체 LLM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지 생성에 대한 기반을 좀 다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LLM 고도화를 하고 포스팅을 자동으로 해준다든지, B2B 플러그인, 카톡 기반 AI, 영상 쪽 등등의 기능들을 예정해 있습니다. 가제트 AI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써보신 분이나? 여기 계신 분은 알 겁니다. 제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모님이 말하기 전에 모르셨죠? 그렇죠. 아주 좀 노력을 해야겠죠.
저희는 가제트 AI라는 서비스는 심플하게 말하면 그 생성 AI 모델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그 컨텐츠라는 게 뭐 블로그, 장문의 블로그 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홍보 글이 될 수도 있고 광고, 짧은 광고 카피라이팅 이런 문장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은 보통 이제 온라인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셀러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또는 블로그를 쓰는 인플루언서 또 마케터,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등 글쓰기 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구나 이제 저희 가제트 AI를 이용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장점은 저희는 단순히 이제 글을 생성함에 있어서 그 특정 데이터,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글을 생성하는데 저희가 뭐 네이버, 구글이든 다양한 키워드를 직접 수집을 합니다. 그 수집을 하면서 그 키워드에 대한 상위 노출 가능한 그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그 사용자들이 이 글을 생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특장점으로 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 뭐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라든가 구글 쪽에 있는 다양한 블로그들을 직접 수집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타사에는 좀 미흡한 실제 한국인들이 쓰기 위해 최적화된 한국어에 특화된 최적화된 결과물을 또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LLM 모델과 자체 LLM을 조합해서 좀 출력 속도라든가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그런 특장점입니다. 개별 기능을 좀 하나씩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제품 사용 후기는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검색해 보시면 많이 아셨을 거예요. 제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물건은 어떻고요? 뭐 특장점을 쓰면서 이제 실제 후기를 쓰는 그런 성격의 글인데요. 제품 리뷰를 쓰는 인플루언서들이나 블로거분들 그리고 오로프라인 사업하는 분들이 아주 유용한 글을 좀 볼까요? 실제 생성된 글인데 스파인 커렉터라는 어떤 필라테스 이 기구를 딱 제품명에 넣고 생성 눌렀더니 실제 후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집에서 하는 필라테스 기구들은 2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주 좋았어요. 엉덩이부터 라인까지 어쩌고 맞춰주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글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게 실제 사용자들이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이런 한국어에 특화된 말투 그리고 실제와 같은 사용 후기 이런 부분에 특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챗GPT 쪽에 저랑 똑같은 주제여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안 나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이 일단 한국인이 느끼기에 어색한 문장으로 글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럴싸하게는 나와요. 근데 그 비교되는 글이 나중에 챕터 2에서 아마 나올 텐데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실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겠죠? 다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이제 방문 후기인데 이것도 비슷하죠. 어떤 맛집이나 카페, 또 핫플레이스를 방문한 다음에 제가 여기를 방문했는데 정말 좋았어요라는 성격의 블로그 볼까요? 글이 어떻게 자연스러운가? 강남역에 있는 라면 맛집인 류센소라는 매장을 방문했어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다녀온 강남역 맛집을 소개해드릴게요. 면 요리를 좋아해서 3번 이상 먹는데요. 가장 좋아해요. 일본 여행 갈 때 하루에 한 끼는 꼭 먹고 올 친구라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써지죠. 네, 이러한 기능. 그리고 정보성 기능. 요거는 단순히 이제 포털에서 어떤 특정 키워드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성 블로그를 생성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건강이나 육아, 뭐 IT, 테크, 경제, 헬스 등에 관련된 그런 정보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블로그를 생성하는 기능. 예시로는 오메가3에 대한 어떤 효능, 뭐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이런 것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새로운 글로 바꾸기 기능은 요거는 대행사에서 특히나 많이 쓰는 기능인데 어떤 뉴스 일단 기본적으로 원본 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뉴스에 대한 원본 글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블로그에 노출되어 있는 그 글을 복사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썼던 어떤 원본글이 있다든지 그거를 100개든 몇 개든 계속 새로운 걸로 찍어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원고를 쓰고 이걸 대량으로 막 배포하는 그런 니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가 20만 명에 육박했다. 이런 문장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부모가 20만 명에 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저거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은 저거에서 역대 최대 구매였다. 이런 부분이 그 맥락은 내용과 맥락은 똑같지만 단어 체안이라든지 문장 도치를 통해서 새로운 문장으로 바꿔지는 이러한 새로운 걸로 바꾸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파트너스 이 홍보글은 그 실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그 사업자분들이 자신의 판매하는 URL을 넣으면 그 제품에 대한 홍보글이 자동으로 써지는 거.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본인 제품이 없더라도 남의 상품을 대신 홍보해서 그 홍보된 상품이 결제가 일어나면 3%의 수익을 얻는 그런 이제 제휴 마케팅 모델인데 그런 부분도 쿠팡 파트너스 URL만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홍보글이 생성되죠. 그러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능들을 이제 뭐 한 번에 100개 뭐 단위로 뭐 대량으로 생성하는 대량글 생성 기능이고 이 기능들도 마케팅 대행사에서 진짜 많이 쓰고 한 달에 뭐 몇백 단위로 쓰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또 기타 유효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영상을 요약한다든지 인스타그램에 올릴 그 글들을 생성한다든지 본인이 광고하고 싶은 그 제품이나 매장에 대한 광고 카피라이팅 그리고 고객이 남긴 리뷰에 대한 답변을 그 사장님들이 빠르게 답변을 달기 위해서 답변을 생성해주는 그러한 기타 유효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저희 가제트 AI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이든 기업이든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제 보통 사용하겠고 또는 개인들이 부업으로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 등을 이용해서 이제 광고 수익을 얻을 때 블로그를 계속 포스팅해야 되거든요. 그런 포스팅을 가제트 AI를 통해 활용하는 그런 활용 방안이 있고요. 또 매장 제품에 대한 후기나 매장에 대한 방문 체험 후기들을 남기는 인플루언서들이 그 돈을 뭐 4, 5만 원, 5만 원, 건당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받고 의뢰를 받은 다음에 저희 가제트 AI에서 글을 생성해서 이제 쉽게 포스팅해서 돈 버는 그렇게도 활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활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크몽 많이 아시죠? 크몽에 블로그 원고데이라고 치면 되게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한 건당 거의 뭐 5,000원에서 15,000원 글을 한 건 생성해 주는데 5,000원에서 10,000원 이렇게 해서 의뢰받고 글을 생성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크몽에서 결제가 들어오면 저희 가제트 AI에서 단돈 200원에 글을 생성해서 이제 차액을 남겨먹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홍보 활용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 파트너스 같은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에 저희 가제트 AI를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까지 가제트 AI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제트 AI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손을 드시고 질문해 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단 아이디어의 시작은 2023년 1월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최초의 그 챗 GPT가 2022년 11월 30일 날 출시를 했는데 그때 정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저도 바로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하면서 이제 느낀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걸 딱 보고 와, 이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진짜 많은 부분들이 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겠다. 뭐 이러한 논란과 더불어서 쓰면 쓸수록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변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계속 파다 보니까 프롬프트라는 이제 존재도 알게 됐고요. 존재를 알과 동시에 프롬프트 명령을 할 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느냐, 또 어떻게 지시하느냐, 또 맥락적인 배경을 어떻게 사전에 설명하느냐, 또 요청하는 구조나 형식이 어떻게 요청해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알게 됐고, 그 반면에 계속 아직까지 한국어가 어색한데, 영어는 자연스러운데 한국어가 너무 어색한데, 뭐 이런 부분을 계속 많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 이걸 일반인들이 프롬프트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이 프롬프트라는 건 확실히 공부와 학습이 필요하고 개인들의 시간 투자가 되게 필요한 거, 또 누군가에겐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불편함을 갖고 있던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글을 쉽게 대신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것이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불편함으로 끝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불편함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고 그것을 이제 비즈니스로 승화시킨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글을 쉽게 대신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컨셉으로 갖고 있던 회사들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챗GPT, 그리고 국내 인공지능 1위 기업인 리튼,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는 카피클이라는 사이트가 존재를 했고요. 그 각각의 사이트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들을 장단점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GPT는 프롬프트에 대한 장벽이 분명히 존재했고요. 그리고 계속 아직까지는 한국어에 대한 생성 결과가 어색함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리튼이라는 회사는 아마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초기 사용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양했어요. 자기소개서를 생성하고 감상문, 인스타 피드, 유튜브 쇼츠, 블로그 포스팅, SNS 광고 이렇게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전문 영역이 부재하다. 이건 그냥 고객의 입맛대로 골라먹는 약간 베스킨라빈스 같은 그런 느낌의 AI. 하지만 챗 GPT보다는 사용성은 되게 편리했어요. 키워드만 넣고 글이 생성되는 사용성은 편리했지만 당연히 이 GPT LLM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GPT와 퀄리티는 동일했고요. 그 반면에 카피클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사용성은 편리했고 한국어에 대한 글 생성 퀄리티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요금은 다소 월 한 4, 5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월 요금은 다소 비쌌고 아직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AI 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로는 프롬프트 없는 편리한 사용성과 또 다른 LLM 모델이 갖고 있지 결과를 할 수 없었던 자연스러운 한국어, 그리고 장문의 퀄리티 있는 글 생성, 그리고 마케팅만 잘 받쳐주면 이거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시작을 했습니다. 또 원 대표님이랑 또 우스갯소리로 이거 잘만 하면 국내 탑 3는 되지 않을까? 리튼, 카피클 다음으로 못해도 오픈만 하면 국내 탑 3는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말하면서 바로 착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제 가제트 AI만의 뾰족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뾰족함이라 하면 우리 서비스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 영역,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처음부터 어떤 큰 시장을 가져가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이 타겟도 만족시키고 이 타겟도 만족시키고 이 타겟도 만족시키고 이렇게 두루두루 여러 타겟을 맞는 서비스를 하면 결국에는 추상적인 서비스로 가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바로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카카오톡도 메신저라는 서비스에만 집중을 했고 토스도 제가 우리은행 다닐 때 토스 대표가 막 방문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그냥 인증서 없이 간편 송금 요거 하나에만 이제 집중해서 이제 회사가 이렇게 커졌죠. 그런 부분도 있고 새벽 배송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하면 마켓컬리, 쓱배송 이런 게 떠오르듯이 뭔가의 저희만의 뾰족한 서비스가 뭔가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뾰족한 서비스는 바로 가제트 AI야. 이런 게 고객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블로그 생성 AI라는 뾰족한 가치를 저희는 이제 서로 합의를 했고요. 이걸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게 짧은 마케팅 문구는 경쟁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별점을 꾀할 수 있는 게 장문에 그린 이제 블로그였고요. 그리고 블로그라는 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이제 검색되는 블로그인데 소비자들이 아무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친숙한 이제 플랫폼이었고, 그리고 국내의 모든 사업하는 비즈니스 하는 모든 분들은 네이버를 통해 블로그 마케팅이 필수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또 광고주들이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 바이럴하는 수단으로 블로그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생성이라는 그 뾰족한 가치가 저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사용하는 타겟 시장 또한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국내 블로그 이용자가 450만 명, 또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 420만 명, 또 온라인 셀러 55만 명, 또 간접적으로 또 사용하는 대행사들, 애드센스, 쿠팡 파트너스 이용자, 블로그 작가까지 합치면 충분히 1000만 명이죠. 1000만 명이 넘는 시장 규모로 또 경쟁력은 충분히 있으리라 좀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MVP 모델로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어야만 저희가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MVP 모델이라 함은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약자인데 최소의 기능만을 가지고 제품을 빠르게 출시해서 시장을 검증하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그러한 모델 방식입니다. 그래서 왜 MVP 모델을 해야만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 고민할 당시가 2023년 3월 정도였는데 이게 챗 GPT에 대한 월 검색량이었습니다. 검색량이 200만 정도.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이슈가 대단했죠. 그래서 키워드 검색하는 부분도 많고 관심이 인공지능 쪽으로 쏠림에 따라서 그 시기적인 트렌드를 꼭 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기를 넘어가면 놓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MVP 모델을 참고했고요. 그리고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그 뾰족함에 대한 가설,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 그리고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고객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또 수익성을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 그리고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MVP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네. MVP 모델 하실 때 한 몇 개월 정도 쓰셨어요? 네, 그게 다음 장에 나오는데 3월부터 준비를 해서 오픈을 8월에 했습니다. 오픈까지 다 해서 7월에 개발이 완료됐고 8월까지 테스트를 해서 8월 말에 오픈을 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걸렸어요. 3, 4, 5, 6, 7, 5개월 걸렸죠. 기획까지 포함해서 기획 스타트부터. 인력적 저희 둘이서 이제 만들다 보니 인력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연스러운 이제 한국어 생성 결과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블로그나 자연스러운 글을 수집을 하고 튜닝을 하고 학습을 하고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튜닝 작업이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늦었다면 늦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8월에 좀 오픈했고요. 다음과 같은 4가지 컨셉으로 해서 서비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프롬프트 없는 편리한 사용성, 그리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퀄리티 있는 글 1,500자 이상의 글을 생성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들이 가이드 없어도 사용할 만큼의 심플한 UI 구성, 이러한 컨셉으로 8월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오픈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홈페이지 쪽에 많이 좀 공일들 신경을 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초기에 오픈할 때 홈페이지 그대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에 이 사이트 외부 유입을 통해 우리 사이트를 접속을 했던 어떤 카카오톡으로 통해 접속을 했던 이 사이트를 맨 처음 이제 고객이 볼 텐데요. 가장 강력한 후킹 메시지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당신의 시간을 10배 아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뾰족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블로그 이제 쓰지 마세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쓰지 마세요. 저희 가제트 AI가 30초 만에 블로그를 자동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호기심을 좀 만들 수 있고 후킹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표현했고요. 호기심이 들었던 이제 여기서 좀 고객은 의문이 들겠죠. 진짜? 뭐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때 이제 시각적인 영상으로 글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여줍니다. 분명히 키워드가 넣어지고 제목도 자동으로 생성되게 해주고요. 또 상위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주고요. 글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생성하고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생성된 목차 기반으로 글이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이렇게 그 앞에서 좀 의심이 들었던 부분을 시각적으로 한 번 더 인증해 주는 거. 그 사이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비자가 이 사이트를 딱 왔을 때 소비자가 의심이 들 만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타파해 줘야 돼요.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눈에 진짜 블로그를 AI가 자동으로 생성돼?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시각적인 영상으로 한번 타파해 줬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성돼. 계속 의심이 들겠죠, 고객은? 그거를 실제 블로그 쓴 글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빈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 글이 어떻게 포스팅되는지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고객이 의심이 들 만한 사항들을 하나씩 사례를 들면서 계속 타파해 주는 거예요. 이건 실제 인공지능이 쓴 글이고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고, 저는 이제 김포에 사는데 대형 카페를 자주 가는 게 이제 취미 생활인데 실제로 방문했던 카페입니다. 그래서 편리함, 주차되기 편리하더라고요. 초보 운전자도 편하게 주차해야 됩니다. 주차장도 되게 넓었거든요. 초대형 카페였고요. 사진들 다양한 빵종류를 볼 수 있는 메이커리 맛집. 자연스럽게 나오죠. 물놀이 시설도 있어서 저희 딸입니다.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명소. 실제 이 카페를 방문한 이제 블로그 포스팅의 사례를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면서 고객이 의심이 AI로 생성한 블로그가 좀 미흡할 수도 있다, 자연스럽지 않다, 이러한 의심들을 계속 타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으로 타파해 줬고, 두 번째 실제 블로그에 포스팅된 거를 실제 타파해 줬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빼면 이렇게 아마 과거에 좀 했던 방식이 뭐냐면 그냥 우리 서비스 좋아요, 장점은 뭐 있어요, 우리 최고예요, 이렇게 장점만 열거하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이 아니라 장점은 나중에 열거해도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고객이 계속 의심하는 그런 사항들을 계속 먼저 타파해 줘야 돼요. 영상 타파, 실제 블로그 포스팅으로 타파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자동으로 돼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한국어에 최적화된 어떤 자연스러운 완성도 높은 글이 생성돼요. 장점들을 열거해주고 비용도 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수치적으로 증명해야 될 것들, 약간 신뢰감을 들기 위해서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고 매출도 증가된다. 실제 사용했던 재결제 비율도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한 번 더 타파했던 걸 다 신뢰감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이런 수치적인 부분도 표현하면 좋고요. 그리고 약간 신뢰감을 들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했던 각 분야의 사람들이 썼던 후기들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좀 더 신뢰감을 더 들게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고객한테는 이게 진실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진실인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B2C를 구성하면 이렇게 구성을 하면 사실은 뭐 이게 완벽한 이제 메인 첫 페이지는 아닌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더 드는 부분 분명히 존재해요.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바로 이제 가입하는 이제 전환율이 확실하게 높아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홈페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중점을 줬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마케팅 전략을 조금 저희가 해왔던 마케팅 전략을 좀 보여드릴게요. 초기에는 당연히 저희가 베타 오픈 시기라 큰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소하게 이제 홍보 활동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네이버 카페라든가 대형 카페, 뭐 DC 사이드, 뭐 보배드림 같은 커뮤니티 웹사이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가제트 AI의 홍보를 이제 틈틈이 했죠. 노가다성 홍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틈틈이 하면서 초기 이제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에 이제 10명에서 50명 대회 수준, 그 수준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했던 게 1등 비교 마케팅 전략인데 그 마케팅 업계에서 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싶으면 가장 센 놈과 골라 싸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센 놈이 누굴까요? 바로 챗GPT였죠. 그래서 챗GPT 그리고 위튼 그리고 저희 가제트 AI를 블로그 생성을 비교하는 글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가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기는 이제 마케팅 대행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내용만 조금 볼게요. 요즘 이게 2023년 9월에 등록된 글이에요. 요즘에 하도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AI가 블로그를 얼마나 잘 작성하는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세 곳을 직접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회사 뭐 사용 모델, 서비스 이용도 이렇게 비교했고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작성시킬까요? 하면서 요즘에는 뭐 엔잡러가 내돈내산 사용 후기, 또 사업자분들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품 후기. 그래서 제품 사용 후기를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얼마나 잘 쓰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비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GPT. GPT는 이제 제가 역할을 부여하고 했죠. 너는 블로그를 잘 쓰는 마케터야. 뭐 이러한 캠핑 밥솥이 있는데 사용 후기를 작성하려고 해. 1,500자 이내로 작성해 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죠. 사용 후기 해가지고 쭉 볼게요. 그냥 볼게요. 지금 보면 한국어 작성은 되는데 한국어 부분이 많이 어색하죠. 실제 작성된 거를 이렇게 긁어보고 생성 결과 2% 했습니다. 생성 글자 수는 1,200자. 그럴듯한 사용자 경험을 했고 한국어가 좀 어색했다. 100% 글을 사용하기 힘들 보이며 초안을 잡는 정도로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리튼 초기 모델인데 리튼을 통해서 한번 또 사용 후기를 또 작성을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튼은 이제 생성 글자 수가 76자 나오고요. 1000자 이상으로 작성이 안 됐고 챗 GPT보다 살짝 한국어가 자연스러운 정도. 챗 GPT 결과랑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똑같이 100% 글은 사용하기 힘들며 초안을 잡는 정도로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가제트 AI로 생성된 글을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똑같이 제품명 똑같이 적었고 쭉 볼게요. 생성 결과는 아래와 같았어요. 보시면 글이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보여지는 거 보시고요. 이게 원문이고요. 그래서 생성 글자 수가 확연히 높았어요. 2000자, 2056자. 그리고 실제 제품을 사용한 후기처럼 강하게 느꼈다. 뭐 등등 이렇게
초안을 넘어서 일부 보정만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의 그 장점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 비교를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좀 유리하게 적은 것도 솔직히 좀 있겠지만 실제 생성된 글을 직접 비교하면서 글을 1등 비교 전략을 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비교를 통해서 가제트 AI의 글 생성의 우수성을 직접으로 알리려고 했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소비자들은 그렇게 느끼겠죠. 가제트 AI가 처음 보는 이제 회사인데 서비스인데, 챗 GPT랑 견줄만할 정도야? 위툰하고 견줄만할 정도야? 이런 급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생성된 글의 퀄리티도 확실히 높았고, 그래서 이 글이 조금 커뮤니티 쪽에 퍼지면서 가입자 수는 거의 1최대 100명 가입으로 점프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마케팅을 고민할까 이제 고민하는 찰나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한테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잠깐 볼게요. 장르의 경계를 움직이자. 이분은 어린 친구인데 1년 8개월 만에 60억을 버는 One day I wake up and I'm 21 years old and I'm worth millions of dollars. Selling you is no. 커플들을 위한 로맨틱 초콜릿 사업으로 1년 8개월 만에 순수익 60억을 벌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가 사업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그의 천재적인 온라인 마케팅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How do I build a product that's going to go viral that lends itself to organically going viral? 올리버는 제품 제품의 존재만으로 자체만으로 바이럴을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걸 쉽게 만들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도 와중에 틱톡에서 이슈되었던 한 영상으로 영감을 얻습니다. We saw a similar product, 8 million views, 2 million likes. I go to do research on the brand. They're not being sold online. Their packaging and branding sucks. They have no social media presence, and it's like they could make millions and millions of dollars. And I decided that that person was going to be me. 올리버는 로맨틱 초콜릿은 제품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정했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할 텐데요. 올리버는 구글에 초콜릿 제조사를 검색하고 구글 검색에 나오는 수백 개의 제조사와 연락을 합니다. Everything is at your fingertips. Like I truly believe that. Like with the internet, like you can do anything. 제조사를 찾아서 초콜릿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12개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제품을 만드는 시간을 투자한 덕분에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을 만들었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판매를 할지가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올리버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확실한 마케팅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계획대로 올리버는 천재적인 전략으로 엄청난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You know, the idea is that with TikTok, they've democratized the ability to go viral. It doesn't matter if you have 500 followers or 500,000 followers. And so instead of paying some big celebrity for their brand name and their distribution, I want to work with smaller guys because if they make good content, they could hit the For You page, they could go viral, and therefore I'm able to stretch my marketing dollars substantially. 올리버는 틱톡 알고리즘에 대한 경험도 많고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틱톡은 팔로우 수가 없어도 한번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면 조회수가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버는 굳이 큰 돈을 들여 큰 인플루언서와 일을 하지 않고 작은 크리에이터들을 모아서 모두 자신의 초콜릿을 보내주고 바이럴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I was hiring anybody and everybody, and I was paying them anywhere from like $1,000 a month to $3,000 a month for 30 TikToks a month. One TikTok a day. When a video goes like viral, I send it out to all of my creators and say, yo, you guys all need to remake this. Take notes, remake this, because the reality is with TikTok, dude, with TikTok, it's not about reinventing the wheel. There's no originality with TikTok. There's no like secret formula, right? Like if you see a viral hit, remake that shit, chances are it will go viral again. 여기서 중요한 건 올리버는 이 수많은 영상들을 한 계정이 아닌 각 크리에이터들의 IP 주소와 네, 좀 이런 내용이었고 좀 요약을 하면 제품 존재만으로 바이럴 할 수 있는 제품을 이 친구를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그 제품을 제조사를 찾아가 다시 한번 제품을 완성했고,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작은 창작자들과 협업 마케팅을 진행을 했고, 또 그 컨텐츠가 터지면 또다시 그 컨텐츠를 재창작하여 바이럴을 시키는 이제 그렇게 성공한 사례인데요. 저희도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가제트 AI는 이 청년이 말한 것처럼
가제트 AI라는 서비스만으로 바이럴 할 수 있는 컨텐츠라는 게 충분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30초 만에 뭐 블로그 글을 생성한다? 이게 바이럴 할 수 있는 충분한 컨텐츠가 됐다고 저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저희는 인스타그램 쪽 위주로, 인스타그램, 틱톡 위주로 블로그 관련 인플루언서들과 협업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인플루언서들이 팔로워가 500명이 있던, 1000명이 있던, 5000명이 있던, 그 중요치 않았어요. 그 친구들이 컨텐츠를 올렸을 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뭐 5만 팔로워가 뭐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5만 팔로워라고 해서 무조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뭐 1000만 정도의 팔로워만 있다고 해서 터질 가능성은 충분히 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인플루언서들을 컨택을 해서 후원 마케팅을 진행했고요. 그거에 대한 계약 사항은 그들에게 이제 추천 코드를 부여를 했고 그 추천 코드를 통해 가입한 회원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리워드해 주겠다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터진 컨텐츠를 보면 제일 많이 터진 게 저희가 이제 84만이 터졌고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리고 틱톡에서 12만, 또 인스타그램 19만, 45만, 20만, 14만. 이렇게 이제 하나둘씩 컨텐츠가 터지면서 저희 가제트 AI가 소문이 이제 기하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너무 놀랐는데 저희 원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최대 거의 500명까지 이제 가입할 정도로 이 영상들이 하나씩 터지면서 이제 가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이제 친구 초대 마케팅인데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개인의 추천 링크를 통해서 지인을 초대하면 이제 그 추천했던 그 친구에게 글을 생성할 수 있는 코인을 지급해주는 방식이었고, 저희 가제트 AI가 월 사용료가 있는 이제 유료 서비스지만 당신이 계속 친구 초대만 잘하면 우리 서비스를 이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후킹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을 했더니 실제로 가제트 AI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저희가 돈 주고 블로그 포스팅을 맡긴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이 가제트 AI를 쓰고 블로그에 자동으로 이제 홍보를 해줍니다. 홍보를 해주면서 그들의 추천 코드를 당연히 노출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홍보를 자연스럽게 해주고 카페 쪽에서도 자연스럽게 홍보해주고요. 특이할 점은 요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소 카페인데 여기는 회원수가 100만 명 카페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최근에 찾아봤더니 저희 가제트 AI 그 추천인 릴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객들이 알아서 이제 홍보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친구 초대 마케팅. 이런 마케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픈한 지 약 1년 이제 조금 넘게 됐는데 뭐 올해까지 보면 그 회원수는 이제 약 10만 명 정도 달성할 것 같고 매출은 뭐 정확히 공개해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올해 많은 성과를 좀 보였고요. 가장 큰 성과는 이제 저희는 이제 원 대표님이랑 저는 이제 올해는 진짜 가능성을 우리가 봤다. 우리가 맨 초기에 가설을 세우고 예상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다 현실화됐고 그게 검증이 됐고 그래서 가능성을 본 해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 이러한 좀 아직은 미흡한 스타트업 회사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낸 이유를 좀 스스로 좀 보면 이 인공지능 트렌드 흐름에 맞게 시기적으로 약간 적절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빠르게 이제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 MVP 모델로 빠르게 개발했고 고객의 의견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고도화시키는 부분도 잘했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저희가 블로그 생성 A라는 그 뾰족함, 그 차별적인 뾰족함이 후킹하기 정말 좋은 컨텐츠였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인플루언서들과의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그런 부분을 좀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이런 툴들이 단순히 이제 유용한 툴이 아니라 저희 툴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또한 이제 소비자들에게 좀 긍정적으로 좀 어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꼭 달성해야겠지만 회원수 50만 명, 연매출 200% 성장을 목표로 좀 잡고 있고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서로 이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도와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저 대표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발표 자료 제가 다 확보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반성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지금 만든 지 저희는 2015년 7월에 만들었어요. 10년이 다 돼가는데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도 이제 자체 서비스를 만들려고 처음에는 이제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앰프라는 이름의 자체 서비스를 또 저희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계속 뭐 실패도 해보고 뭐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뭐 고쳐도 보고 이런 좀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걸 좀 뭐 먼저 생각하고 이런 걸 좀 명심하고 있으면 대표 단축해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좁게는 앰플이라는 이제 우리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앰플을 우리도 마케팅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성공하신 방법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수익 사업으로 이제 AI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일본 회사랑 같이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도 마케팅은 이제 일본 회사가 주도적으로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걸 전담하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뾰족함 특히 이런 거 명심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지금 이거 만드신 게 충분히 기술적으로 진입장벽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이 사업이 이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막 따라쟁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뭐 더 강력한 진입장벽을 만드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걸 좀 질문 좀 많이 하시고 이 광고를 할 때 처음에 이제 노가나성 광고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그냥 띄워놓고 바로 그냥 이제 저런 뭐 틱톡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약간 그냥 단계를 약간 밟아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노가다성 요 스텝은 네. 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때 당시가 이제 베타 서비스 기간이었거든요. 베타 서비스라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용하는 고객이 많아지면 저희가 비용 지출이 계속 나가는 상황이어서 광고를 비용을 내서 태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노가다성 홍보를 한 거고, 이게 사실은 필수는 아니죠. 필수는 아닌데 하면 좋은 거. 필수는 아니지만 하면 좋은 거. 그럼 뭐 이렇게 단계라는 게 없이 그냥 이제 약간 좀 다르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동영상 광고 따고 그렇죠. 그냥 마케팅 채널이 다른 것 뿐이지. 아, 네. 그렇죠. 네. 채널적인 전략일 뿐이지 단계가 있는 건 사실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이거 파워드 바이 하이퍼 클로바 X 딱 돼 있던데 네네. 이거 모델을 네이버 그거 하이퍼 쓰신 것 같은데 일부러 블로그로 네이버가 제일 유명하니까 일부러 그걸 쓰신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처음에 초기에 그냥 그거를 달면 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네, 이유는 딱히 아따 그건 네. 아니고요. 그럼 실제로 쓰신 그거는 모델 실제로 실제로 써주신 거 네. 아니에요? 이렇게 네이버도 쓰긴 하고 GPT도 쓰고 근데 저희가 사용량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클로바를 메인으로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랑 저희랑 그 네이버의 뭐 이렇게 QPM이라든지 뭐 이런 맥시멈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마 그거를 터트리는 회사가 저희가 최초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터뜨리고 있고, 그래서 네이버랑도 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런 사용량에 대해서. 1대1. 네. 자체 제작한 모델은 아니신 건가요? 자체 모델은 일부분만 또 쓰고 있어요. 저기 임직원 질문을 연결해서 말씀드릴 때 첫째는 좀 지엽적인 건데 한국어의 유창성을 위해서 이제 네이버 크로버 X뿐만 아니라 코지피티도 고려했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다음 쪽에서는 코지피티가 뭐 한국어에 더 장점이 있다 주장을 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못 썼어요. 아, 네. 그거 네. 테스트를 했는데 네. 퀄리티가 아니요. 급이 다릅니다. 네, 너무 확연히 떨어져서 네. 거의 전 테스트하고 적은 네, 저희가 지금도 여러 가지 LLM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안 쓰는. 코지피티. 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지금 이거 개발적인 얘기를 쓰는데 지금 하시려는 이걸 만든 게 뭐 아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파인 튜닝하고 레그하고 뭐 그런 정도의 조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시는지. 사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나 사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으로 해결한 부분이 더 커요. 네. 그 말의 뜻은 뭐 사용자가 그냥 원본을 그냥 툭 주면 그거를 이렇게 절차에 맞게 뭔가 이제 프롬프트를 하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로 한 번에 엉큐에 나오는 예.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 나온 결과를 계속 프로그래밍적으로 가공하고 깎아내고 뭐 그런 작업이 더. 상당한 아트일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 크로버 X의 능력은 이제 그대로 있는데 네네. 사용자들은 이거를 이제 원웨이로 질문하고 답변 받고 끝나는 네네네. 거였다면 지금 이제 위노보스에서는 네네. 그렇게 좀 그렇죠. 빈번하게 뒷단에서, 네, 몇십 하는 번 게 몇십 번 돌아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네네. 그런 맞아요. 걸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인사이트인 거는 저희는 코어 GPT든 네이버 크로버 X든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초고대 그 생성형 AI를 가져다가 이거를 뭐 파인 튜닝하거나 레그를 접목하거나 해서 그거 자체 고치는 걸 하는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아니 그거가 기본이고 기본이고 그 나온 결과물을 예, 계속 자신이 맞는. 그런 일도 네. 하시죠. 질문 더 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을 때 4가지 대표 기능 블로그 글 사고 정보성 이렇게 했었잖아요. MVP 모델 하면서 뾰족함을 블로그라고 강조하셨는데 지금 그거를 실제 운영하시면서 달성하고 계신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도했던 그 뾰족함이 검색만 해보시면 블로그는 가제트 AI라고 소비자들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소비자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내부적인 그런 말씀이세요. 매출 비중이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다? 어떤 거랑 어떤 거요? 그 4가지 기능 중에 총 한 50%가 넘나요? 블로그. 네, 그게 그 기능이. 요 초기에 네, 그 4가지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정보성이 가장 높죠. 정보성이 좋습니다. 좋고 새로운 글쓰기도 거의 상위권이고 제품 사용 후기랑 방문 의견이 약간 비슷한데 여기 한 3, 4위 정도. 정보성 1위, 새로운 글쓰기가 2위, 나머지가 3, 4위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블로그를 좀 쓰다 보니까 블로그를 글은 제가 지금 다 써준 것 같아요. 블로그세요? 조금 썼었는데 썼었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그림이나 그런 것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레이아웃이나 그런 거 다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거는 좀 가이드 받거나 그냥 글만 받아서. 요 다음 스텝이 이제 이미지 쪽 생성하기가 접목이 될 텐데 이제 이것도 원큐에 글 이미지로 해서 포맷화된 포스팅이 항상 나오는 거죠. 직접 방문하지 않고요. 그냥
방문하지 않고. 블로그가 보통 찍으려면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글을 쓰잖아요. 아, 그쵸.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그냥. 아 근데 방문 쪽 블로그는 좀 틀려요. 방문했다는 거는 실제 그 매장에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생성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쪽은 직접 찍으셔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안 찍고 인공지능이 생성했던 매장, 실제 매장이 아닌 사진이 올라왔을 경우는 분명히 네이버에서 이게 걸렸을 경우에는 뭔가 저품질이라든가 뭐 그런 분명 제재가 있어요. 지금은 뭐 안 걸리겠지만. 네. 그래서 그 부분보다 정보성 이런 유의 컨텐츠 기능들은 충분히 이제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방금 말했던 방문 후기나 제품 사용 후기는 인공지능이 생성하면 안 되는 쪽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밑에 웹페이지 보면은 밑에 후기 게시판 웹페이지 따진 거 보면은 웹페이지 뭐 후기 게시판 뭐 그런 고객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네. 가제트에 바란다? 네 맞아요. 네네. 가제트 그쪽으로만 그 사용자들에 대한 피드백을 그쪽으로만 받으세요. 네네네. 지금은 현재 아, 그게 최초 오픈할 때 넣었던 기능인데 8월에 오픈할 때 네. 넣었던 기능. 그것도 MVP 모델의 하나였어요. 최소한의 기능과 소비자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 창구. 그래서 최소한의 기능을 오픈을 하고 이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계속 추가적인 기능을 고도화했어요. 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웹페이지만 만드신 거고 앱도 있으신 건가요? 앱은 없어요. 지금 그냥 반응형으로 이제 외부로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거 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네. 사실은 말하면 없습니다. 좀 포장해서. 아니 근데 가제트 AI 그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좀 느낀 게 저희 앰플이랑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 앰플도 어떻게 보면 MVP 저 모델을 차용을 해서 그러니까 간단한 기능으로 해서 만들었고 시간을 대표적으로 단축을 시켰고 마케팅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저희가 어차피 이게 KBO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적인 요소라고 우리 팀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었고 팀원들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 성공의 어떤 이 루트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성공할 수 있는 루트이긴 한데 지금 여기 뭐 양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만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공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다 나와 있고 이거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어떤 그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잘 이거를 따라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방법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 가제트 AI라는 회사가 주는 저의 뭔가 영감이 좀 대단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성과를 지금까지 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받아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지역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오픈 카톡 그 채팅방이나 커뮤니티 이용해서 조금 뭐 홍보성이나 뭐 글 작성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좀 홍보라는 것 자체가 좀 거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아 대놓고 홍보하네, 아 얘는 쓰라는 거네 그런 느낌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법을 집착했는지. 어떻게 문구를 홍보 문구를 네, 써야 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주 그럴싸하다고 하죠. 우리가 가제트 AI 홍보를 네, 가제트 AI면 되겠네. 코인을 많이 좀 넣어주세요. 가제트 AI를 쓰면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계약은 무슨 조만간에 네이버한테 인수제한 받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부럽고요. 지금 아까
상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대표님도 이제 사실 많은 성공 사례를 보시면서 이제 이런 성공식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대로 정말 집요하게 해내자 이런 결과를 내시고. 그러니까 박재상님 말씀처럼 우리도 이걸 명심하고 정말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뭐 밤에 이것저것 보다가 뭘 봤냐면 그냥 이제 SNS 만화 같은 건데 요리 못하는 사람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만화 컷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피가 엄연히 있는데 레시피대로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조리 도구도 딴 걸 하고 재료도 딴 걸 쓰고 뭐 조리 시간도 지 맘대로 바꾸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맛 되게 없죠. 이제 마지막에 뭐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 맛이 없냐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는 이제 한 10컷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우리 기준으로 재해석하고 우리 관점으로 막 쓰도 고쳐서 받아들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한 접근이 대표회사에서 부르는 얘기는 잘못됐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10년간의 그 접근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회사가 상당히 좀 불필요하게 어려운 시기를 주기적으로 갖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백지 상태로 내려놓고 정말 우리 임의대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가제트 AI를 만드는 과정과 이걸 마케팅을 하려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오늘 이후로 그렇게 해야겠다고 제가 이제 의지를 갖고 선언을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어쨌든 저희는 AI만 10년을 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출현하기 전에 뭐 딥러닝 시절부터 뭐 그 이전 저는 또 대학원에서 또 뉴럴네트워크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따라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비슷한 규모의 스타트업이 따라하는 거는 이겨내실 수 있을 텐데 다음 카카오가 따라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될 때 뭐 특허라든지 어떤 좀 되게 뎁스 있는 AI 기술에 이런 진입 장벽이 이제 필요하실 수 있는데 그런 사이드에서는 저희 좀 도움이 됐어요.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방이요. 우리 박선호 파트장도 좀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주로 아까 AI 모델 관련돼서 자체 LLM 모델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년 계획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어떤 모델을 연결하고 계신지 올해 저희 몇 달 전에 이제 GPU 서버도 이제 지원 사업에 대봤고 또 자체 LLM을 개발하고 있는데 기존 모델에 계속 개량해서 만들고 있는데 개량해서 만들다 보면 또 좋은 모델 나와서 또 다시 하고 또 이걸로 활용해서 하다 보면 좀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좀 뭐랄까 LLM을 쓴다는 게 개발팀 입장에서 LLM을 쓴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API로 호출해서 응답만 받는 사실 개발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쉬운 영역인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개발자가. 그러니까 단순히 API를 콜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내가 뭘 해야 될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걸 이제 그분야 출중하시니까 쉽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막상 간단한 일은 사실 아닌 거 어려운 일을 잘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가 지금 이미 10만 명이고 100만 명 이렇게 계속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실사용자들의 어떤 데이터 그 사람들의 만족도 뭐 그 사람들의 이용 패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일 테니까 그런 걸로 지금 이제 개발하고 계신 AI 모델을 주기적으로 재학습해서 성능을 올리시는 뭐 우리가 AI 서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이미 구축을 하고 계실 테고 네, 맞죠.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가 실사용자 10만 명일 때 퍼포먼스는 이렇지만 100만 명에서 퍼포먼스는 뭐 제곱해서 더
그럴 것이다라고 지금 아마 IR 하실 거고 그런 일들 좀 하실 잘하고 가세요. 네. 그럼 마무리.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